24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경정 원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문종 30년. 예. 그래서 1076년.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시가 제도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직관, 현직과 산관, 전직 등의 전시가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거 전시가 제도가 시행됐으면 이건 이제 고려가 되겠죠. 뭐 전시가 제도를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정 전시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친 경정 전시가 문종 때. 자, 고려시대 국가 경제 상황을 묻는 것인데 고려시대 국가 경제 상황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무역항구, 예성강, 어귀에 병란도, 병란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양한 화폐가 발행이 됐다는 거. 특히 뭐 동화 외에도 은으로 만든 은병, 활구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감독 기구로 경시서가 설치가 되었다. 뭐 요 세 가지 정도. 그 중에서 특히 병란도 화폐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성종 때인 996년에 건원 종보가 이제 발행이 되었습니다. 뭐 철전도 있고 뭐 동전도 있긴 한데요. 예, 이외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활구 같은 은병, 그게 뭐 유명한 이제 뭐 해동 통보라든지 뭐 사만 통보 뭐 등등등등 주로 이런 것들이 다 거의 고려 숙종 때 대거 만들어졌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됐다. 말하면은 항상 만주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발해가 되겠고요. 청해진이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죠. 장보가 관련되어 있고,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지증왕 때 처음 설치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설점 수세제라고 해가지고 점포를 이제 영업을 허용하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효종 때 설점 수세제가 조선 후기 때 이제 시행이 돼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이 됐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뭐 광업뿐만 아니라 농업, 상업, 수공업, 교역, 화폐, 뭐 발행 모든 분야에서 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병란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성강 연안 개경에 30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죠. 자, 고려시대 하면은 병란도, 그 다음에 화폐 사용, 예, 여기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이 되었다.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인삼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단순히 자기가 쓰기 위한 자급적인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돈이 되게 하는 목적이죠.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외래 작물이죠. 조선 후기에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내상, 부산 동래상인, 만상, 의주상인, 각각 대일, 대청 이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수축한 시기, 이런 사상이 발달한 시기, 조선 후기. 자,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했다. 조선 후기인데, 자, 좀 더 전문적으로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 것이죠. 물주는 이제 혈주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덕대는 전문 경영입니다. 공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된 시기도 역시 조선 후기죠. 광해군 때 1608년 원년에 경기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화폐를 주주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따라 주주한 전 어쩌고 저쩌고를 했는데 해동통보라고 한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 숙종 때 이제 해동통보 등 그러한 동전도 있지만 활구, 은병 같은 그러한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연에 명령하여 미국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에게 교육을 허락하여 전, 동전의 화폐죠.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고려 숙종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 딱 세 가지 외우랬죠? 병란도, 여러 가지 화폐 사용, 그 다음에 경시서,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거.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경시서는 그대로 이제 조선으로도 이어지는데, 조선시대 오면 세조 때 평시서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모내기법이 들어온 것은 고려 후기 말이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이양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이 연쇄반을 일으켜서 농업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할 때,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이제 조선 전기에도,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왕조 시대로 물어보니까 뭐 조선 전기라고 해도 뭐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하지만, 그 삼포가 있었죠. 세종 때, 세종, 이제 8년에 이제 그 삼포를 계약하는데, 부산포, 연포, 이제 제포가 있는데, 초량 쪽에 같은 부산이라도 초량진 쪽에 이제 외관이 개설이 된 것은 조선 후기이고,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라는 데 이제 부산 이제 그 1609년 이제 그 기유약조에 의해서 이제 두무포에서 부산 두무포에서 이제 외관을 설치를 했는데, 숙종 때 오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초량으로 옮기게 되고, 그 이후 쭉 이어지고, 이 초량 외관은 이제 개항기 때도 역시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항장이 되었습니다. 자,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러한 도매상인이 되는데, 매점 매석의 그러한 패단을 갖기도 했었죠.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싹의 모습, 맹아적인 모습이라고 보습니다. 감자, 고구마 등 외래 작물들이 널리 구황작물로서 재배된 시기,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외래 작물이 이런 게 주로 조선 후기니까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2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여진 것은 주전도감에서, 이제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죠. 의천 등의 건의에 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을 했다. 여기 주전도감. 뭐 그리고 제추회의 뭐 이런 거 나온 걸 통해서 볼 때 딱 봐도 고려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뭐 4번이 되겠네요. 병란도.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무역을 찾은 건 송리, 상인이 되겠습니다. 중국. 자, 구항차료를 읽고 있는 지방가. 구항차료는 조선 중기 명종 때 만들어진 바로 기근을 이제 대처하는 그런 뭐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황작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의 관례, 이건 신라가 되겠죠. 지증왕 때부터 설치가 됐죠. 만약에 이게 경시서라면 고려시대가 맞겠지만, 초량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내상, 조선 후기 이제 부산 동래상인이죠. 예. 또 초량 외관이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낙랑군에서 수출할 덩이새를 주저하는 장인. 자, 이거는 이제 변환이 되겠죠. 사만 중에서. 예. 그리고 이제 가야, 예. 금강가야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이 많이 생산이 돼서 이 한 9년과 일본 규슈 지역까지도 이게 수출이 될 정도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토지의 비효감과 척박함을 구분하여 문무백관에서 부병 한일에까지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과에 따라 뗄나무, 이게 전지, 뗄나무, 시지. 그렇다면 이건 전시과 제도가 되겠고, 전시과 제도가 실시된 나라는 고려가 되겠죠. 또 뭐 도평의사사가 나오고, 예, 은병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거에 나왔습니다. 자, 고려시대 하면은, 자, 병란도, 화폐, 다양한 화폐 발행, 그 다음에 경시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성하구의 병란도가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하면은 전선 후기죠.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지만 전국적 확산은 조선 후기. 덕대가 전문 경영인이죠. 혈주, 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 역시 조선 후기죠.
면화, 담배 등이 상품장으로 재배되었다. 담배, 이거 외래작물이죠. 조선 후기에 들어온.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거두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전분 6등법이 되겠죠. 조선 전기 세종 때 마련된 이제 전세 제도로는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풍형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1결당 20에서 4투까지 신축성 있게 한 것이죠. 이거 조선 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이라 가지고 인조 때인 1635년부터 그렇게 연동되지 않고 그냥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화 시켰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멸하기를 개경 내에, 개경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수도니까 이건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예. 구제도감 말고 구제를 하는 것이죠. 역병 전염병이 걸렸을 때 이걸 진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상 을파소의 권위로 춘대 추납의 제도인 진대법이 실시된 시기는 고구려 시기가 되겠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에 을파소의 권위로 진대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고려 시대는 이게 의창이라고 그랬죠. 기근에 대비하기에 구황철효가 발간이 되었다. 이건 조선 시대죠. 조선 명종 때 간행이 됐습니다. 농사직설, 우리 농토에 맞는, 이거 조선시대죠. 세종 때인 1429년 정초 변현문 등이 편제를 했습니다.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직선밤이 간행되었다.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죠. 둘 다 이거 세종대왕 때네요. 그래서 세종 15년인 1433년에 집성방이 간행되고 의약백과사전 의방유치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물을 도와주는 제위, 보, 이런 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려시대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제2보가 운영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좀 알아둘 것이 이제 뭐 동서대비원이라 가지고 동서대비원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뭐 병원과 진율 뭐 이런 역할을 했고요. 해민국 국자로 끝나니까 약국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이제 조선 시도면 이제 해민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대로 이제 조선도 거의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뭐 의창, 예, 이거는 이제 그 춘대 추납의 어떤 그 곡식 대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평창 물가 조절, 예. 요런 거, 그리고 제2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구제도감 이런 걸 설치했다. 자,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 자, 물가 조절, 상평창, 의약품 제공, 해민구, 환자 치료와 빈민구제, 동서대비원, 기금 모아 빈민구제는 제2보 다 나왔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향약 직선반, 우리 약재 치료 방법. 자, 세종 때죠. 조선. 네, 세종 15년인 1433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교육인데, 자, 관악의 정비 이렇게 됐죠. 관악이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이제 정비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 나온 사학, 민간 학교, 이게 이제 융성하게 되는데, 지공고 출신 대유학자 최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당 등이 이제 번성을 한 등등 사학 시도가 번성을 하니까, 예, 이제 관악 진흥책을 이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적포를 마련한다든지, 주로 이제 그 예종대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종 인종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최충이 이제 그 구제학당을 세웠죠. 7개 정문강정인데 이거를 모방을 해서 국학의 7제, 여기는 이제 그 무학제라는 것도 있어요. 무과에 해당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연각, 뭐 보문각, 임청각 등 어떤 도도 시설을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현고라는 이제 그 장학 재단을 이제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당의 유학생 파견하는 건 이제 고대 뭐 다 해당이 되겠죠. 뭐 특히 이제 통일 후 신라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보내서 이제 빈곤과 수기 학생,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갔죠. 사액서원에 사액서원 서원이 나온 시기는 이제 조선 시대가 되겠죠. 예.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하다. 이거는 고구려가 이제 지방에 이제 경당을, 중앙에는 태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장수왕 때부터 이제 경당이 설립이 됐죠. 관리 채용으로 해 독서 상품가. 이거 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통일 후 신라 원성왕 때 788년에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2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 시대의 성리학인데 자 안양이 나왔어요. 이 땅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이고요. 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제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 땅에 성리학을 뿌리내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이정이 제자가 바로 이재현이 되고요. 이재현은 충선왕이 이제 원수도 이제 연경에 이제 오늘날 북경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그 만관당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서 조맹부 등 중국의 유학자들과 교류를 했고요. 다시 이재현의 제자가 이색이 돼서 공민왕 때 국학을 국자감이 되는데 이걸 성균관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데 순수 유학교육기관을 만 시키게 됩니다. 기술 교육은 이제 안 시켜요. 공민왕 때 그래서 여기로 신진 4대부들이 대거 모여드는데 이때 그 밑에 교수진들이 정몽주, 정도전인데 이 둘은 신진 4대부 내에서 위화도 해군 이후 그 고려를 유지하느냐, 온건파냐, 아니면 타도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개청할 것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몽주는 이제 2세기 뒤를 이어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그래서 동방이 우리나라 말인 이학, 성리학의 뭐 비조다, 원조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동사 10조로 해서 시정개혁을 제안했지만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최충원이 되겠죠. 이해면을 타도하고 봉사 10조를 올렸었죠. 만권당에서 원의 학설과 교유하다. 이재현, 만권당 충선왕이 세운 여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행에 힘쓰다. 사학 12도 중 으뜸이 되는 거. 이건 해동공자라고 불리우는 최충이 되겠습니다. 경제 문감을 저수를 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정한 사람은 이건 정도전이 돼요. 근데 이제 정몽주라 생각 틀린 것이죠. 뭐 조선 경국정도 있고 성악 10도에서 그림도 나오는 것이죠.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부산 범어사가 소장한 뭐뭐뭐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련이 조설한 바로 뭐죠? 삼국 유사죠. 충렬왕 원간섭기 때 쓴 자주적 민족적 역사이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사초, 시정기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편찬이 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왕명에 의해 고승 등의 전기를 수록했다. 이거는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해동 고승전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
고종 때인 1215년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자, 기전체 형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죠. 고려사도 있지만 고려사는 국왕에 대한 기록을 본기에다 하지 않고 세가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본기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김부식이 저술을 했죠.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이 되었다. 이거는 바로 이규보의 무신정권기 때 인물이죠.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예. 명종 때 무신정권기 때 1193년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승유가 지은 이 책에는 이승유 하면은 자 이련과 비슷한 시대인 충렬왕 때 제왕운기라는 어떤 시가적 형태의 역사서를 이제 편찬하게 되었는데요. 자, 중국 역사가 상권에 하권에는 우리 역사가 이제 시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 요동 바깥에 바로 우리 민족이 이제 역사가 중국과 대등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와 함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시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죠. 정조 때 조선 후기 규장각 검서관 서울 출신 유득공이 저술한 책이 되겠고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펴진 것은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관이 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쓰는 이 사초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죠.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가리는 것은 오늘날 공인받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 되겠고요. 우왕 4년인 1377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1145년 인종 때. 자, 기전체 형식이라는 것은 국왕에 대한 기록인 본기, 제후에 대한 기록 세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따로 제후가 없으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본기에다가 다 수록을 했고요. 신하들에 대한 기록, 열전, 그다음에 사회 뭐 그런 제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연표, 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책은 이규보의 문집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동국 이상 국집이라는 그러한 이규보의 문집인데 이 안에 동명왕편이라는 것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바로 동명왕에 대해서 이른바 뭐 중흥이라고 불리우죠. 그것이 실려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이 동국 이상국집에 따라서 이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제작 기록이 있는데 바로 공인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것도 뭐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라 발해를 남북고로 지정하였다. 뭐 앞서 지문 선지랑 똑같죠. 유득공이 저술한 정조 때 발해고라는 책이 되겠죠.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동국 이상국집은 고구려 뭐 그에 관한 기록이지 단군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꼭 알아둘 것이
바로 그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가 뭐 대표적인 것이겠고, 앞서 문제도 나왔던 제왕운기 이승유의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기록한 편년체로 서술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시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문집이니까 안 돼 있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 이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뭐 저도 뭐 확실하게 말하기 힘든데, 이 계보에 대해서 나온 것은 뭐 채치원의 뭐 제왕, 그래서 제라는 것은 이제 중국, 왕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는 약간 아래로 좀 자천하경이 있죠. 뭐 연대력이라는 것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36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칠국군 성공사의 비속으로 있는 것인데, 문종의 아들인 그가 왕자 출신의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흔적이 나온다. 바로 고려 중기 왕자 출신으로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제 그 교종을 중심으로 이제 선종을 통합해서 먼저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는데,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국청사를 세워가지고 선종까지도 이제 포함하는데, 이때 내세운 구호가 바로 내외겸전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겸하여 온전하게 한다. 예. 그래서 내적인 것은 이제 교종의 방법이지만, 외적인 실천, 사색, 수행, 이게 선종의 방법이죠. 예. 그래서 내외겸전하고 또 하나는 교관겸수가 있습니다. 교종의 방법, 관은 선종의 방법인데 이것을 겸하여 수행한다. 예. 내외겸전은 뭐 저기 잘 이렇게 지문을 넣고 교관겸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론 연마, 이게 이제 교종의 방법이고, 수행, 사색, 실천, 수행, 이건 선종의 방법이죠. 이것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 만약에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이지만 뭐 도노점수, 정해산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건 진울이어야 되죠. 자, 보현시본가를 불교의 교리를 전파한 사람은 고려 초기 광종 때 활약했던 균여 대사가 되겠습니다. 불교 개성을 주장하며 수선사 또는 정해결사를 조직한 사람은 의천과 꼭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바로 보조국사 진울에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는 거. 선문영승집을 편찬하고 유불이설을 주장했다. 진울의 수선사 결사를 계승하여서 이끌어 나간 해심이 되겠습니다. 유불이설. 불교 관련 선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뭐 일연 승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단군의 건군 이야기가 실려있죠. 삼국유사.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여기는 순천 조계산에 자리한 송강사입니다.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부사찰로서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부수입니다. 이곳에서 자, 이 송강사가 바로 여기 조계산이 나오죠. 예. 바로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한 바로 진울과 관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관겸수 의천. 자, 그렇다면 진울은 어떤 구호를 외쳤느냐? 도노라는 건 선정의 그 수행 방법이죠. 한꺼번에 모두 다 깨닫는 거야. 그러나 그래도 점진적으로도 수행이 필요하다. 교정적인 방법을 같이 수행할 걸 했었고요. 정, 해, 쌍수는 같이 수행하라는 것이죠. 정이라는 게 바로 선정의 방법이고, 해라는 게 교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이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결사 운동을 했느냐? 당시 불교가 너무 타락을 했어요. 무신정권기. 그래서 불교인들의 본연의 자세, 예불, 독경, 노동에 힘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보죠. 이련이 상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이련이 상국유사를 집필한 것은 뭐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가끔 공무원 시험에서 쓰듯이 이런 게 나와요. 경북 군위 인각사라는 데에서 상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원효가 금강산매경론을 저수를 하였다. 이제 원효의 저수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사람 뭐 저서 하나 더 알았다면 대승 기신논소이고, 이러한 저서를 통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 기준을 굉장히 높였어요. 예, 그리고 조화와 통합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 불교의 대중화. 의천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 인덱스를 편찬해서 속장경으로 불리우는 교장 편찬의 어떤 밑바닥을 좀 깔았는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진울과 비슷한 시대의 요세라는 사람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불교 결사체 백년결사를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이제 했었죠. 예. 예. 송강사 조계산 밑에 이거는 이제 진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은 무슨. 자, 이 목판에 그는 불일 보조국사. 자,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은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한 참선법, 그러니까 이제 선종을 이제 일단 기반으로 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교종을 통합을 하는 그러한 불교 이제 통합 운동을 전개했고, 이때 낸 것이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불교 개혁과 관련된 거, 이제 수선사 결사가 되는데, 예, 다른 말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해 결사라고 했었죠. 예, 불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불교계 너무 타락을 했죠. 무신정경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안개를 저 국왕에 맺었다. 꽃을 비율해서 왕께 깨우침을 주는 개를 주는 거.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두를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한 설총이죠. 예. 예. 육두품 출신, 예, 통일신라기 때 유학자입니다.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이거는 의천이죠. 대각국사 의천.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시설, 진울의 제자 2대 수선사 교주인 해심이 된대 그렇죠. 해심. 불교 관련 선화를 중심으로 상국유사를 준행했다. 일연승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사진전의 전시대 사진으로 적절해야 거. 자, 이 사진 많이 나오죠. 충남 논산 관촉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석조 재질이 석조죠. 미륵보살 입상 서 있는 상이죠. 거대한 불상이 대형 철불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됐어요. 큰 거. 대표적인 게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있고, 그 다음에 석불로는 이렇게 큰 거,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러한 거대한 불상을 또 만들려면은 뭐 꼭 경내, 절 경내에 있을 필요는 없죠. 바깥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거야 되겠죠. 이게 바로 안동 안동 이천동 이제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제 마애불이 되겠죠. 예. 이때 이러한 마애불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 용미리가 있죠. 그쪽 경기도 용미리, 예, 마애 석불이 또 있고요. 예, 뭐 요 주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하사청 철불. 이게 이제 1번이 되겠고, 이게 그 다음에 자, 2번, 4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요거는 경주 이제 부석사가 있죠. 부석사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무량수전 안에 있는 이제 소조, 재질이 소조예요. 소조. 이건 아미타열애가 되는데 아미타열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좌상이 됩니다. 이거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크고 웅장합니다. 자, 근데 2번은 이거 석굴암에 있는 본전불이죠. 이거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겠죠. 이거 뭐 김대성 경동왕 때 751년 이건 통일신라기가 되겠죠. 예. 자, 5번 같은 거 처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하지 마시고 뭐 아까도 했지만 바깥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새긴다든지 마앱을 이런 거 이거 뭐 어떻게 새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본질적으로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없는데 소거법을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가에 해당하는 무산으로 오는 것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뭐뭐뭐. 자, 관촉사, 은진미륵. 옛날에는 이제 보물이었는데 이제 2018년에 국보로 승격이 되었다. 아까 나왔었죠? 요거 아주 크죠. 자, 요거 안동 이천동 마이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용미리. 예, 용미리. 이 용미리가 이제 이불이 돼요. 마의 이불. 예. 두 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이건 좀 잘 알아둬요. 이건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서산 용현리 마에 이것도 그 절벽에다 새긴 것이죠. 마에 산불이 됩니다. 예. 자, 2번은 아마 이제 경주 남산에 있는 뭐 그런 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문화유산 아닌 거 찾는 것이죠. 자,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 시기. 자,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놔둬볼게요. 자, 확실한 거.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 구조. 이게 이제 치장하는 거. 이게 주심포 양식이죠. 자, 주심포 양식 3개는 꼭 외워두라고 했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 3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 공포를 주된 기둥에만 세운 거. 자, 그런데 서울 원각사지 식칭서탑에 걸린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이거 세울 이유가 없죠. 고려시대 때. 뭐 그럼 이건 조선시대가 되는 것이고 조선 전기 이제 세조 때 이제 세조가 유일하게 노골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제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원각사를 도성내에 세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이제 전각 양식 원각사지 십층서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사 극락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성종 때 이제 조선 초기 성종 때 이제 세워졌습니다. 요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니면 뭐 숭례문이라든지 이런 문 같은 거. 자, 그리고 아까 안동 이천동 마여일입상 뭐 논산 관촉사 은지 저기 미륵보살 입상이라든지 또 뭐 직지심체요절 우왕 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예. 다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논산 개태사 철학은 자, 그 후백제와 이제 고려 왕건 간의 최후의 싸움이 이제 그 일리천 전투가 있겠죠. 선산 쪽에서 경북 선산.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또 마감을 짓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황산이 있어요. 이 황산이 여기 논산 쪽에 있는데 황산 전투라는 것이 있는데 후백제와의 그런 결정타를 날린 이제 자녀 세력을 다 불지른 게 이제 황산인데 그 논산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기념으로
개태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철화기라는 것이 이제 그 주걱이 되는데 굉장히 커요. 거대한 주걱인데 이렇게 큰 주걱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 개태사를 후삼국을 통일한 그러한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사찰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태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여담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왕이 직접 세운 사찰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까지 해서 모든 고려시대 쪽 그러한 출제 경향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